먼저 저는 현재 한반도 위기의 본질이 북한 인권에 있다고 봅니다. 세계 최악의 그 핵으로 인권을 덮자. 우리 옆에 계신 태모공사의 3층 서기실에 암호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북한에서는 바로 이 핵 문제, 인권이 제일 아킬레스건인데 이걸 핵으로 덮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2차 하노이 회담에서 이미 결렬이 됐고 현재 계속 평화 구호입니다. 지금 천지에서 이렇게 김정은이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평화를 선창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정치범 수용소 이 참상은 북한이 끝끝내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 인권을 잣대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것만이 답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이 지금 선언된 지 71주년이 됐습니다. 이분이 엘리노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이 되시죠. 세계 인권 선언을 기초한 의장이십니다. 이 세계 인권 선언 1조부터 30조까지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북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북한의 인권 정책의 본질이 뭐냐?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주체 사상, 수령 절대주의죠. 처음에 시작은 좋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근데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수령의 지도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또 북한은 본질적으로 막스 레닌, 집단주의, 계급주의, 상대주의에 터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의 실상은 2014년 2월에 그야말로 역사적인 10월에 북한 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위원장을 비롯해서 거기서 아주 선언을 했어요. 북한 인권은 시스테마틱, 체계적이고 와이드 스프레드, 광범위하고 그래서 심각하다 인권 침해가. 그래가지고 그거는 Crimes Against Humanity, 반인도 범죄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 심각성과 규모와 네이처, 본질은 현대사회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DPRK는 바로 싱글 퍼슨, 서프림 리더, 수령에 의해서 지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보호책입니다.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라고 그러죠. 2005년도에 유엔에서 채택된 건데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명시적으로 이 R2P가 바로 이 북한 인권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단 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인도의 반환죄를 그 국가가 해결하지 못할 때는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헌장 제7장의 근거에서 개입할 수 있다. 해서 그거에서 바로 개입한 것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서 책임 규명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부터 작년 2018년까지 유엔 총회에서 14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가 채택되고 있고 특히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 결의가 있는 때부터 5회 연속 작년까지 ICC 회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 금년 3월까지 40자 유엔 인권이사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인권이사회에서도 17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를 하고 북한 인권을 규탄하고 있고 특히 2014년부터는 6회 연속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 상황을 해보라 이렇게 돼 있고 4년 연속 컨센서스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COI 레포트 2014년 영향을 받아서 바로 2015년에 서울에 바로 이 종각에 바로 근처죠.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가 개소가 됐습니다. 또 그렇게 되니까 11년째 여기 김문수 지사도 와 계시지만 2005년부터 발의돼서 통과되지 않던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할 근거가 뭐냐? 잘 아시다시피 이 인권은 보편성입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입니다.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헌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유엔 총회 48년 12월 10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거기서 디클레어를 했어요. lawful government는 only 대한민국이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국민도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북한 인권 개선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바로 제정된 것이 북한인권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북한인권 개선은 바로 자유통일의 전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헌법 4조가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니까 그러려면 북한이 민주화가 돼야 됩니다. 민주화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인권이 개선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부터 이 북한인권법 통과운동을 벌일 때 이건 통일준비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근거는 통일은 한반도 최대 성장 동력이다. 막대한 분단비용, 기회비용 완전히 이건 뭐 선만도 못하죠. 깜깜하죠. 이건 우리가 통일이 돼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요. 그래서 최대 성장 동력이다. 이 물리병이 엄청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금방이 되는데 자 그러면 실천 방안이 뭡니까? 첫째는 강력한 통일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해서 49년 8월 15일 표가 있습니다. 이 표가 바로 뭐냐? 독립 1주년에 49년 8월 15일 거기 구호가 한 번 뭉쳐 민국 수립, 다시 뭉쳐 실지 회복입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건국됐으니까 우리의 이제 사명은 실지 회복을 해요.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때 당시 국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흔히 광복절인데 광복절은 용어가 혼란이 돼요. 독립 1주년이었습니다. 49년 8월 15일이. 이렇게 돼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통일이다 는 것이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0일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방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분단이에요. 이건 분명한 우리 건국 정신과 헌법 위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천 방안의 또 한 가지로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수호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근데 헌법에서 말이죠. 교과서가 지금 저 사람들이 헌법을 개정할 때 안 되니까 교과서로 이제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역사 교과서 지필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꿨어요. 그럼 민주주의는 뭡니까?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진보적 민주주의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사회적 민주주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민주로 바꿔버렸고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버리고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3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국정교과서가 이걸 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이 개정된 거나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병과 함께 저희 한변은 헌법 소원을 방금 제기할 방침이고 이 교과서 지필 규정에서는 작년에 이미 지필했고 금년에 사용되기는 6학년 그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인권법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북한인권법 11년 만에 제정된 북한인권법 7조에는 엄연히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작년에 3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 번도 북한 인권을 의지로 삼지 않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해체, 국군 포로 생사 확인, 강제 소환, 탈북민 처벌 중지, 전시 전후 납북자 생사 확인, 이산가족 왕래 등등 해서 저희들은 청와대 앞에서 계속적으로 작년에 북한 인권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저희들은 캠페인을 벌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인권법에 하면은 구조에서 북한인권 대사를 두게 돼 있어요. 근데 벌써 2016년 9월 4일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3년이 되도록 북한인권 대사가 임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인권 재단을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북한인권 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북한인권 재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2명, 나머지 국회에서 10명을 임명하게 됐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미
자유한국당 몫으로 4명을 지명을 했고 또 바른미래당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유독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북한인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인권의 재단이 가동을 안 하니까 모든 북한인권 교육을 세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생기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탈북자 출신 기자를 기자회견장에서 내쫓는가 하면은 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산해 주던 걸 다 삭감을 하지 않나. 또 4월 북한 자유주간에 가게 돼 있는 북한 단체들에 대한 여비 지원을 작년 전 정권까지 했었는데 그거 다 삭감을 해버리겠습니다. 삭감이 아니라 단절을 해버렸죠. 이와 같이 지금 북한인권 재단이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게 안 되고 있어요. 다음에는 북한인권 기록센터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것은 자스기터의 에어파슨스 스텔라라고 해가지고 독일에서 통일되기 전에 이미 서독에서는 이 중앙법무기록보존서를 만들어가지고 동독의 인권 참상을 모조리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줬고 통일됐을 때 그 동독의 인권 침해자를 모조리 재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그것이 모델 케이스가 돼서 우리가 바로 통일부의 북한인권 기록센터, 법무부의 북한인권 기록보존소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북한인권 기록보존소가 최근 정부 과천청사에서 용인분원으로 그냥 쫓겨가다시피 돼 있고 2018년 통일부 계획서에서는 아예 거론도 되지 않고 그리고 도대체가 2016년 9월 달에 북한인권 기록센터가 발족이 됐는데 지금 3년이 되도록 보고서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북한인권 기록센터가 발족이 됐으면 어떻게 조사가 돼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어떤 건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보고서가 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인권법이 이행 안 되니까 이태리 주재 조성길 전 북한 대사대리가 망명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10일에 초와 함께 이탈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 딸 17살 된 딸을 데리고 망명을 하다가 미처 못하는 사이에 14일 날 북한 추격조가 들이닥쳐가지고 17살 된 딸을 본국으로 송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금년도 3월 달에 제네바에 가서 그 17살 된 딸은 엄연히 세계 아동법에 국제 아동법에 의한 아동이다. 그렇다면 부모와 한 차례 면담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북송한 것은 이건 강제 북송이나 똑같은 것이다. 자기들 북한은 강제 북송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조성일 북한 대사 데리고 이게 이태리 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구출해야 된다 저는 주장을 했고 현재 조성길은 지금 행방불명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딸이 북한에 납치돼 있으니까 괜히 망명 표시했다간 자기 딸이 죽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유럽 대륙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은신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왜 방치하느냐 이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원이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왜 이러고 방치하고 있느냐 문제점이고 다음에는 북한 반인도 범죄 가담자를 방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7년에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정남이 얼굴에다가 전쟁에도 쓰지 못하는 황무기 VX로 발라가지고 살해한 사람들이 두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인도네시아, 한 사람은 베트남인데 이게 그냥 석방이 돼버렸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북한 인권 대사라든지 외교부라든지 뭘 북한 인권을 뭘 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들이 쫓아가서 이거 안 된다 사전에 긴밀하게 말레 정부와 긴밀한 국제공조를 벌려가지고 이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된다 이랬어야 되는데 허망하게 석방이 되고 끝나버렸습니다. 영구미제로 돼버렸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좀 발로 뛰어야 되겠다. 북한 인권 나라를 좀 제정해야 되겠다. 북한 인권 나라 언제가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3월 3일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날 또는 4월 북한 인권 주간 또는 6월 6.25라든지 이때 당시 여러 가지 또 9월 4일 북한 인권법이 제정 시행된 날 등등 있는데 저는 역시 북한 인권은 북한 주민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이 피를 흘린 날이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뭐 육군단이 일어난 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가 좀 모여서 찾은 게 11월 23일 신주 반공 학생의거가 아니겠는가. 이거야말로
해방되고 나서 해방 공간에서 세계 최초로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신의주에서 학생들이 소련 공산당이 싫어서 김일성이가 싫어서 술술 일어났습니다. 23명이 죽고 이랬는데 동아일보 현재에서 중구 장충동에 가면 신의주 학생 반공 학생 의거의 탑이 있습니다. 이 밑에는 바로 신의주 반공 학생 의거 중에 한 사람의 유골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신의주 반공 학생 의거를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꼭 저는 이 날을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이든 북한 인권의 날을 좀 제정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필요성을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정부에서도 이걸 좀 제정해야 됩니다. 아니면 시민들이 청원을 하든지 자발적으로 북한 인권의 날을 우리가 스스로 좀 기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역시 또 행동론인데 국제사회와 밀접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는 게 유엔 총회 뉴욕이 있습니다. 또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습니다. 또 제네바 UPR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권 해결을 활발하게 정부 민간 할 거 없이 우리가 벌려야 되겠다. 참고로 2005년부터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쭉 나와 있다고 했죠. 처음에 2005년에는 찬성이 88표, 반대가 21표, 기권이 60표였습니다. 여기 점점 북한 인권 규탄의 표가 많아지기 시작해서 특히 2016년부터 2012년도 그렇고 컨센서스가 지금 작동이 되겠습니다. without vote, 무투표입니다. 이건 만장일치와는 다르죠. 만장일치는 다르고 비록 반대표는 있지만은 이거는 표결을 붙이나 마나다. 표결 안 해. 그냥 통과합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래가지고 이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컨센서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컨센서스를 계속 작동을 해가지고 안보리를 틀어막고 있는 저 중국과 러시아를 뚫어야 됩니다. 이 세계에서 이 컨센서스가 작동이 되면은 더 이상 저 사람들도 세계 여론을 거역하지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유엔 총회에 가서 뭐 피스코가 에코소크 지휘가 있습니다. 그래서 HRNK 북한 인권위원회와 함께 사이드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호소했고,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에게 취소될 뻔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유엔도 지금은 안전할 수가 없다, 안심할 수가 없다. 갑자기 저 작년에 하려고 그러는데 몇 시간 전에 취소를 하라고 유엔에서 통보를 저희가 받았어요. 너무나도 뜻밖이라서 놀라가지고 담판을 벌써 결과는 일관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유엔에서 북한 인권 단체들이 북한 인권 사이드 이벤트, 북한 인권에 관한 규탄 결의 통과를 위한 국제 협력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유엔 차원에서 방해하도록 뒷조정을 한 것이 누구냐? 그레그 스칼라트한테 물어봤어요. 그레그 스칼라트가 안전보장이사회 중에 한 나라가 아니냐?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영국이 있고 프랑스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나라가 유엔에 압력을 넣어서 취소를 하려고 그랬는지 여러분들의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정은이가 북한 인권 그 사람도 뭐 엄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쿠바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국가평의의장 극진히 작년 11월 4일 초청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뉴욕이나 제네바에 가면 가장 앞장서서 북한을 대변해 주는 게 바로 이 쿠바입니다. 완전히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총성 없는 전쟁을 저희가 벌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엔 역시 이게 알 권리입니다. 이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했습니다만은 이건 뭐 세계 인권 선언,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공고를 했고, 북한도 지금 공포 무서워합니다. 2017년 노동신문에서 야 이거 일부 정부 이거 차단해야 되겠다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점점 이렇게 10명 중에 9명이 외국 정부를 이렇게 습득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대법원까지도 제가 소송을 해서 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결국엔 패소했습니다만은 이 대북전단 살포하는 거 이걸 이렇게 꺼리고 있어요. 그 대북전단 살포하면 북한에서 말이지 포격을 한다. 포격을 하니까 남한 주민의 뭐 생명 안전이 위협하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전에도 사실 그것과 관련 없는 것도 저희가 문제를 삼아서 했는데도 전부 기각이 되고 있어요.
2016년 3월 28일 이건 우리 보수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확성기 문제입니다. 이 대북 확성기도 이것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북한이 이 대북 확성기를 얼마나 자기네들이 겁내고 있다는 것은 2015년 8월 25일 그 포사격 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유감스럽게 판문점 4.27 선언 이후에 5월 8일 날 2018년 5월 4일부터 영영 이 대북 확성기가 이제 철폐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 권리를 우리는 어떻게든지 보장을 해야 되겠다. 여러 탈북 단체라든지 이 전단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내고 있는데 이건 우리든지 이걸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동권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좀 남한으로 오도록 해줘야 돼요. 이거는 지금 제가 2015년 9월 2일 터키 안에서 발견된 시리아 출신 쿠르드 시신입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그 전에는 유럽에서 난민 전부 거절했었어요. 근데 이 사진 한 장으로 지금은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두만개수가 얼어 죽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 끊임없이 지금 강제 부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계속해서 강제 구성 저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책임 규명 아까처럼 ICC 회부하도록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제 전환입니다. 레짐 체인지인데 2011년 김민정일이가 죽었을 때 이코노미스트가 그랬어요. 당신들 체제 전환 플랜 희망만 하지 말고 계획을 좀 짜라. 계획을 안 짰어요. 근데 유엔도 이미 북한 정권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CY 레포트 보면 레짐 체인지 하라는 거예요. 제가 대한변협에 조사위원장을 했습니다만 10년 동안 계속해서 제1순위가 체제 전환입니다. 굉장히 지금 대북 압박 제재 때문에 북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압박을 해야겠고, 끝으로 이 체제는 지금 저는 프리조선, 자유조선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은 자, 북한 주민들에 의한 망명정부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헌법과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세계 인권선언 전문에 하면 법의 지배가 전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저항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거는 저는 이건 새로운 지평이라고 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탈북민 구출, 북한 인권 실상 폭로 단계를 넘어서 이제 김정은 정권 축출이라는 해방운동의 질적 변화다.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후리조선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언문을 통해서 자기들은 임시정부고 우리 조직은 현재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서 북한을 탈출하여 세계가 끊는 동포와 결집한 탈북민의 조직, 또 북한 내의 탈북민들과도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손 국정원장조차도 이 프리조선은 실체가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프리조선, 자유조선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도와줄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금 89년 10월 24일 브란트 서독 총리가 대한민국을 왔습니다. 와가지고 아이고 남북한보다 동서독보다 남북한이 먼저 통일됩니다 그랬어요. 그런 게 바로 11월 9일 동서독 붕괴가 된 게 11월 보름 후입니다. 그거를 브란트 총리도 예견을 못했더라고요. 이미 30년 전에 브란트 총리가 와서 동서독 통일보다 남북한이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예측을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저는 때는 정말 우리 박건영 의장님도 옛날에 책에서 쓰셨습니다만은 통일은 산사태처럼 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고 이 통일운동, 북한 인권 개선운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